이 경우의 수 단원이 좀 크게 봤을 때는 확률, 그리고 더 크게 봤을 때는 이제 뭐 확률 통계까지 같이 이어지는 내용이거든. 그러니까 고등학교 이제 과정 내에서 나중에 이제 확률과 통계라는 단원이 있을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단원의 이제 시초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이제 고3 때 확통이라는 과목을 배우게 될 건데, 그때 이제 이 고1 때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나는 이제 복습을 해주면서 저걸 진도를 나가거든. 그래서 아무튼 뭐 그만큼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야.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 경우의 수 부분을 해봐서 알겠지만, 사건이라는 내용이 나오거든. 이게 사건이 이제 뭐 어떤 경찰서에서나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주사위를 던졌다거나 아니면은 뭐 동전을 던졌을 때 이런 행동을 했을 때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생길 수 있는 어떤 행동을 했을 때를 이제 사건이라고 부르고, 말 그대로 이제 그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따지는 게 경우의 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사위 하나를 던졌을 때 짝수가 나온 눈의 경우의 수는 2, 4, 6이지. 이건 다 알고 있으니까 세 가지다 이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사건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경우의 수를 따지는 걸 이제 지금부터 배울 거란 얘기야. 합의 법칙이랑 이거 다음에 나올 고배 법칙은 사건이 두 개의 사건에서 생기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하나의 사건만 보는 게 아니라 두 개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 두 개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요게 이제 더하는 경우야. 그래서 경우가 여러 가지가 나오거든.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고, 첫 번째 경우랑 두 번째 경우는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는 경우,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경우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이거 각자 계산해서 덧셈을 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다. 중요한 거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게 참 애매한 말이거든. 문제를 풀면서 많이 좀 익숙해져야 돼. 아, 이때는 더하는 거구나, 이때는 곱하는 거구나. 이거는 사실 많은 경험을 좀 해봐야지 알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자, 분식점에서 김밥 4종류, 라면 3종류, 볶음밥 3종류를 판매하고 있대. 이 중에서 한 가지 음식을 택하는 경우를 구해라. 종류는 여러 가지인데 어쨌든 이 중에서 내가 하나를 고르는 거야. 그럼 내가 고를 수 있는 종류가 4랑 3이랑 3을 더 해야 되겠지. 그래서 총 10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다 이거지. 주사위 2개를 던지게 되면 주사위 2개 순서대로 이제 첫 번째 나온 주사위를 이제 순서상을 앞에도 표시하고, 두 번째 나온 주사위를 이렇게 표시를 할 거야. 예를 들어서 1, 3이 나왔다가 치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지. 이때 이제 많이 설명을 하는 것이 이제 합이 있거든. 주사위 나오는 거 2개를 더하는 거야. 근데 주사위는 2개를 던졌을 때 합이 제일 작은 게 2야. 1, 1. 그리고 제일 많은 게 12가 되겠지. 66인 거지. 그럼 이제 이 사이에 합이 이제 2부터 12가 이 사이에 들어가는 숫자가 되게 많단 말이지. 그래서 만약에 이제 문제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야. 주사위를 2개를 던졌는데 주사위 두 눈의 수 합이 5가 되거나 또는 뭐 7이 되는 걸 구해라, 이런 건데, 합이 5가 되는 거는 1, 4, 2, 3, 그다음에 3, 2, 4, 1이 있겠지. 이렇게 네 가지고, 그다음에 7이 되는 경우는 1, 6, 그다음에 2, 5, 3, 4, 4, 3, 5, 2, 6, 1이 있겠지? 보면 알겠지만 합이 5이거나 합이 5이면서 7이 동시에 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졌는데 이제 두 개를 합쳤어. 그랬더니 합이 5가 되면서 동시에 7이 된다? 이건 말이 안 되지. 이런 거는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단 말이지. 그래서 이거는 따로따로 따지는 거야, 이렇게. 각자. 그래서 경우의 수를 더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합의 법칙인 거야. 그래서 합의 법칙이 나오는 경우는 또는의 개념이 많이 들어. 그러니까 집합으로 따지면 합집합의 개념이 많이 들어가는 거지. 이런 게 더하는 경우다. 그래서 주사위에서는 이제 합이나 아니면 차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알고 있어야 돼. 합이 2부터 10이다 그러면 이제 더했을 때 될 수 있는 숫자가 2부터 10위까지 나올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이제 미리 이제 파악을 하고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사건이 2개가 있을 때 이 2개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때,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는 2가지를 이제 곱해주거든. 근데 이제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는 어떤 식의 표현이냐면, 예를 들어서
자, 첫 번째는 내가 이제 주사위를 하나 던질 거고, 두 번째는 동전을 던진다고 치자고. 자, 주사위를 내가 순서쌍으로 표시했을 때 쉼표 앞부분에다 쓰고, 동전은 이 나오는 모양을 뒤에다 쓴다고 치면은, 내가 이 순서쌍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주사위는 6가지 쓸 수 있지. 동전은 앞면 뒷면 2가지 쓸 수 있지. 그럼 이거는 두 개를 곱해서 총 12가지란 얘기야. 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요거의 경우는 여기에다 쓰고, 이거의 경우는 여기다 쓰는 거지. 그러니까 서로 각자 따로따로인 거지. 이렇게를 동시에 한 번에 같이 써야 되기 때문에 순서상의 표현을 이제 빌릴 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경우는 이제 두 개를 곱해주면 된다 이거지. 그래서 곱해서 이제 정답을 써주면 돼. 예를 들면 이제 주사위가 1이 나왔고 동전이 앞면이 나왔다. 뭐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2가 나온 다음에 뒷면이 나올 수 있지. 이게 서로 영향을 전혀 주지 않거든. 따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곱해주는 거야. 다만 이제 답을 쓸 때는 순서상에다 동시에 같이 쓰기 때문에 동시에 나온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자, 1부터 100까지 써있는 100장의 카드가 있는데 1번 12의 배수. 자, 그 다음에 여기 또는 동그라미 칠까? 또는 13의 배수가 있다. 그냥 정석적인 설명을 해보자면 이거는 집합으로 따졌을 때 12의 배수 집합을 A라고 하고 13의 배수 집합을 B라고 했을 때 이 두 개 합집합이야. 그래서 A의 집합의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나오냐면은 12의 배수니까 100을 12로 나눠보면 나오거든. 12로 나눠보면은 7, 8 나누면은 총 8가지가 나오겠지. A의 집합에는 8가지. 그 다음에 이제 B의 집합에는 13이니까 13은 7까지 가능하겠지? 7. 인데 이제 중요한 거는 합집합의 개념이기 때문에 A 더하기 B에서 교집합을 빼지. 우리가 이제 합집합에서 이 개수 구하는 방법이 그거였으니까. 근데 이제 교집합은 12이면서 동시에 13의 배수인 거니까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거거든. 이제 최소 공배수는 그냥 10이랑 13을 곱한 거기 때문에 100까지 안에는 안 나오지. 이 100이 넘어가니까. 그래서 교집합은 일단 현재 여기선 없는 거야. 그래서 그냥 두 개 더하면 되지. 근데 합의 법칙이 그냥 단순히 더한다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시험을 낸다라고 하면은 또는을 통해, 그러니까 이 합의 법칙을 통해서 이 교집합이 나오는 경우를 빼는 거가 조금 함정이라고 보면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더해버리면 이제 끝나는 거거든. 근데 만약에 이제 교집합이 생기잖아? 그럼 그거는 이제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2번 계산되니까 빼줘야 돼. 그래서 그걸 조금 조심해야 돼. 근데 이게 맞겠지.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 자, 일단 2의 배수 집합을 A라고 하고 여기는 이제 B라고 하면은 합집합의 개념인 거지. 그러면은 2의 배수는 100을 나눠보면 총 50가지가 나오겠지. 5의 배수는 20가지가 나오겠고, 중요한 거는 교집합이 있을 거란 말이야. 2랑 5의 최소 공배수가 10이기 때문에 10의 배수. 100까지 10의 배수는 총 10개 나오지. 요거를 빼줘야 돼. 그러니까 요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 거야. 그래서 이제 2번은 A 합집합 B의 개수를 구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3번은 100하고 서로소인 자연수를 구하라는 건데, 서로소라는 거는 이 100하고 동시에 나눴을 때 안 나눠지는 거, 1밖에 나눌 수가 없는 거를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100을 소인수 분해를 해봐야 돼. 소인수 분해를 해보면 얘는 이제 2랑 5로 돼 있거든. 그러니까 얘랑 동시에 나눠진다는 얘기는 2가 있거나 5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얘는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의 집합들하고 서로소가 아닌 거야. 얘네들하고 100은 서로소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2의 배수이거나 아니면 5의 배수이면은 100하고 나눠진다는 얘기지. 우리는 이제 서로소인 거니까 이걸 반대 경우를 구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의 여집합을 구하면 돼. 그럼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집합으로 따져보면은 A 합집합 B잖아. 이거의 여집합이니까 일단 합집합을 위해서 구해놨지. 이걸 계산해보면 60이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62고 이제 전체가 100개니까 100개에서 합집합 60을 빼주면은 40개가 되겠지. 그래서 40개가 뭔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100이랑 서로소인 개수다. 이렇게 보면 돼. 어쨌든 2, 3번은 지금 이제 같이 가는 문제라고 보면 되는 거야. 자, XYZ 관계식이 이렇게 있고 XYZ의 순서쌍을 표시를 하래. 이거는 그냥 숫자를 무조건 대입을 해봐야 돼. 근데 자연수기 때문에 자연수는 무조건 1부터야. 이렇게.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하나씩 문자를 고정시켜야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x, y, z 중에서 한 군데에다가 숫자를 1부터 한번 대입을 해보는 거야. 1 대입했을 때 얼마고, 2 대입했을 때 얼마고,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x랑 y가 계속 바뀔 거 아니야? 그거를 이제 순서상으로 표시를 해보면 돼. 지금 여기서 일단 개수 부분이 1, 2, 3이니까 3이 이제 제일 크지. 제일 큰 문자를 고정시키는 게 제일 편한 방법이야. 일단 z를 1부터 한번 대입을 해볼게. z에다 1 대입하면 x 플러스 2y는 3이니까 넘어가면 8이지. 그럼 또 여기서 이제 x랑 y가 나오니까 여기서 또 한번 고정시키는 거야. 문자가 두 개니까. 이번에 y의 개수가 더 크니까 이번에는 y를 1이라고 한번 해볼게. 1이면 넘어갔을 때 x는 6이지. 그럼 이제 6, 1,1이라는 정답이 하나 나왔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씩 대입을 해보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z가 1을 지금 현재 고정이니까 y에다 2를 한번 대입해볼게. 2 대입해보면 4니까 넘어가면 x는 4지. 4, 2,1이 되겠지? 그 다음에 y에다 3 대입해보면은 6이니까 넘어가면 x는 2일 거야. 지금 보면 알겠지만 y가 커짐에 따라서 x는 2씩 작아지지. 그럼 그렇다 보면은 y가 4일 때는 x가 0일 거야. 그건 자연수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가 없겠지. 그래서 z가 1로 고정됐을 때는 이렇게 총 3가지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다 해봐야 돼. 자, 이번 z 2라고 한번 해볼게. 2라고 하면은 x 플러스 2y는 5가 되겠지. 자, y를 1이라고 해보면 1이면은 x는 3이 되겠네. 자, y를 이번에 2라고 해볼게. 2면은 4대 넘어가면은 x는 1이겠지. 자, y가 3이면은 이제 음수 나오겠지. 그럼 이제 그만. 그래서 첫 번째 거 요거 3,1,2가 되는 거. 여기는 1,2,2가 되는 거. 다음 세 번째, 이번 z를 3이라고 해볼게. z를 3이라고 하면은 여기는 이제 9니까 넘어가면 2지. 근데 이거는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없지. y가 1이면 x가 0이 돼야 돼. 0은 자연수가 아니잖아. 나올 수가 없지. 그래서 이건 5가지야. 그러니까 이 모든 걸 그냥 다 해봐야 돼. 그 다음에 이 전개식에서 항이총, 그러니까 전개를 전부 다 해봤을 때 항이총 몇 개 나오냐 이건데, 이거는 뭐 사실 해보면 되긴 하는데 귀찮잖아. 그래서 요 괄호에는 항이 3개 있고 여기 괄호에도 3개가 있지. 그리고 곱하는 거기 때문에 항의 개수도 곱셈으로 해서 정답이 나오게 돼 있어. 단순해. 만약에 괄호가 3개, 4개다. 그럼 각자 괄호에 항이 몇 개 있는지를 그냥 곱하면 돼. 자, 약수의 개수는 중학교 때 배웠던 건데 이게 아마 기억이 안 날 거야. 중1 학생들이 배우는 거거든. 일단 이제 개념을 단순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면, 일단 360이라는 거를 소인수분해를 해보면 2의 3제곱 곱하기 3의 2제곱 곱하기 5까지 나올 거야. 소인수분해 해보면. 이렇게 소인수분해 되어 있는 걸로 약수 개수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각자 지수가 있지. 지수에다가 1을 더해. 하고 여기 1 더하면 3이고 여긴 1이 생략되어 있는데 1 더하면은 2지. 이걸 다 곱하는 거야. 얼마냐면 24가 되겠지. 그래서 총 약수의 개수는 24가지가 되는 거야. 방법이야, 방법. 그 다음에 2번. 이 두 개 숫자의 공약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공약수의 개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이기 때문에 공약수라는 의미가 이제 공통인 약수잖아.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최대 공약수 약수란 말이야. 그래서 최대 공약수를 구한 다음에 그거의 개수를 구하면 돼, 약수 개수. 그럼 최대 공약수는 또 나눠봐야겠지. 이거는 90으로 나눠보면은 4랑 6은 또 나눠지네. 2랑 3이지. 그래서 최대 공약수가 180인 거야. 근데 180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또 소인수분해를 해보면 2의 2제곱 곱하기 3의 3제곱 60 곱하기 3, 60이래. 36 곱하기, 3의 2제곱 곱하기 5다, 이렇게 되니까, 이거의 약수개 쓰면은 각자 1 더하면 되지. 3, 그 다음 것도 3, 그 다음 여기는 1이니까 2. 다 곱하면 18개 되는 거지. 그 다음에 3번. 360이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이제 이거의 약수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2의 배수라는 거는 2만 곱해져 있으면 되거든? 그러니까 2를 빼고, 일단 2가 하나만 곱해져 있다고 치면은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이제 2의 배수니까 2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얘를 제외하고 여기에서 약수의 개수를 구해보면은 지수에다 1 더하면은 3하고 2지. 3 곱하기 2에서 여기는 6가지가 나올 거야. 그 다음에 2가 3번 곱해져 있으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제곱 곱하기 5도 이제 2의 배수가 될 수 있거든. 여기서도 약수의 개수 구해보면 똑같아. 6가지. 그 다음 2의 3제곱 곱하기 3제곱 곱하기 5도 마찬가지. 그래서 6가지. 6가지가 똑같이 3번 나오니까 총 18가지가 되겠지. 2의 배수 구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2만 곱해져 있으면 되니까 그 숫자들의 약수의 개수를 구해주면 되는 거야. 자, A에서 출발해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일단 1번은 A에서 B로 가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보면 C를 거쳐서 가는 방법이 있고 D를 거쳐서 가는 방법이 있지. 두 가지로 좀 나눌게. 이제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내가 경우의 수를 크게 두 종류로 나눴지. 아예 1번 방법, 2번 방법. 이건 동시에 되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나눈 거거든. 그럼 결국 1번, 2번은 나중에 따로 계산한 다음에 더해야 돼. 합의 법칙인 거야.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니까. 자, 근데 이제 여기 내부에서 계산을 할 때 보면은 A에서 C로 가는 경우의 수가 3가지지. C에서 B로 가는 방법도 3가지인데 중요한 거는 A에서 B로 갈 때는 C를 반드시 거쳐서 지나가야 되지.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를 동시에 지나가야 되거든. 그래서 이 두 개는 곱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제 크게 문제는 크게 전체적으로 문제를 푸는 방법은 합의 법칙인데 내부에서 계산하는 방법은 곱의 법칙이라고 보면 돼. A, D, B 같은 경우도 2가지, 3가지니까 이제 총 6가지가 되겠지. 이거 두 개 더해주면 돼. 총 15가지다. 자, 2번 같은 경우는 동건이랑 수진이가 A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고 한 사람이 지나간 중간 논지는 다른 사람이 지나갈 수가 없다. 어쨌든 A에서 B로 갈 때는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하거나 둘 중에 하나지. C로 가든 D로 가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건이라는 애가 이쪽으로 간다면 수진이는 D로 가라는 얘기지. 이런 얘기야. 그래서 동건이가 만약에 첫 번째 동건이가 C를 통해서 갔다고 치면 수진이는 D를 통해서 가야 돼. 자, 이런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동건이가 D를 통해서 갔다. 그럼 수진이는 C를 통해서 가야 돼. 그러니까 엇갈려 가면 되는 거야, 서로. 자, 그럼 동건이가 이제 아까 A, C, B의 경우의 수가 9가지였었지. 그 다음에 수진이는 6가지였거든? 이 두 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곱해줘야 돼. 왜냐면 동건이랑 수진이도 어쨌든 같이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동시에 일어나니까 곱해줘야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지. 여기 이제 6, 9가 되겠지. 곱해주면은 54. 근데 1번의 경우랑 2번의 경우는 동시에 일어날 수는 없는 거지. 그래서 이거 두 개 더해줘야 돼. 108. 자, 5개 영역에다가 색깔 5개를 가지고 색칠을 할 건데, 자, 여기 보면은 같은 색을 중복해서 칠해도 괜찮은데, 옆에 있는 거, 인접해 있다는 건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거랑은 이제 다른 색을 칠해줘야 된다 이거야. 왜 그러냐면은, 이 구분이 없기 때문이야.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C에다 빨간색을 칠했어. D에도 빨간색을 칠했어. 구분이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거는 다른 색을 칠해줘라 이건데, 이 문제는 문제를 풀이를 할 때, 이걸 꼭 생각해줘야 돼. 가장 많이, 그러니까 어떤 영역이 다른 영역하고 가장 많이 만나는지를 보면 되고, 거기서부터 칠하면 돼. 여기선 제일 많이 만나는 게 A잖아. 그러니까 A부터 칠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순서는 이제 내 맘대로 할게. C, D, E. 이렇게 이제 칠한다고 치면, 지금 A에는 5가지 색을 칠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B에는 5가지의 색깔 중에서 A에 칠했던 것만 아니면 되지. 바로 옆에 붙어 있으니까 4가지. 그 다음에 C의 입장에서는 지금 5가지 중에서 A에 칠했던 거 뭔지 모르겠지만 그거 빼고 B에 칠했던 거 뭔지 모르겠지만 걔도 빼고 그럼 이제 3개 남지. D는 3가지 색깔을 칠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이제 D를 보면은 D는 만나는 부분이 A하고 C밖에 없어. D는 B랑 안 만나지. 5개의 색깔 중에서 A랑 C만 빼면 돼. 그럼 이제 3가지야. 이 얘기는 B에서 칠했던 걸 한 번 더 칠해도 된다는 얘기지. 자, 그런 의미로 이제 E 같은 경우는 D랑 A밖에 안 만나니까 얘도 3가지인 거야. 이거 다 곱해주면 돼. 자, 100원짜리 동전이 1개 있고, 50원짜리 동전 2개 있고, 10원짜리 3개가 있어. 일단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개수를 구하라. 일단 이렇게 생각하면 돼. 동전을 제일 많이 쓴 거부터 해서
제일 많이 썼을 때는 1개, 2개, 3개지. 전부 다 쓴 거. 여기서부터 하나씩 줄여가면 돼. 자, 일단 나는 금액이 제일 적은 것부터 줄일게. 10원짜리 하나 빼면 1, 2, 2가 되겠지. 그 다음에 1, 2, 1. 그 다음에 1, 2, 0. 아무것도 안 쓴 것도 가능해. 그 다음에 10원짜리를 이제 다 썼으니까 이번에는 50원짜리 하나씩 빼올게. 여기 다 썼어. 1개. 그 다음에 1, 1, 2. 그 다음에 1, 1, 1. 그 다음에 1, 1, 0까지 되겠지. 그 다음에 50원짜리 이번에는 요걸 하나 더 줄였어. 0개를 해볼게. 그럼 10원짜리 다 썼을 땐 이렇게 되겠지. 1, 0, 2, 1, 0, 1, 1, 0, 0. 그럼 이제 50원짜리랑 10원짜리 이제 다 줄였으니까 이제 100원짜리 줄이면. 그러면 0, 0, 2, 3부터 또 다시 시작하는 거야. 0, 2, 2, 0, 2, 1, 0, 2, 0. 그 다음 이번에는 이제 여기다 하나 줄이는 거지. 0, 1, 3, 0, 1, 1, 0, 1, 0. 이번 이것도 다 줄이는 거야. 0개로. 0, 0, 3, 0, 0, 2, 0, 0, 1까지 나오겠지. 0, 0, 0도 있겠네. 자, 근데 다만 0원을 지불한 것은 제외한대. 이건 0원이잖아. 계산을 해보면 요거는 방법에서 제외한다 이거지. 그럼 이게 전체 경우의 수가 몇 개 나오니? 그래서 방법의 수는 23가지가 맞고 중요한 거는 이제 지불할 금액의 수인 건데 이게 금액이 방법이 23가지니까 금액도 23가지지 않을까인데 이게 금액을 세다 보면은 겹치는 게 있어. 그래서 이거 금액을 직접 해봐야 돼. 요거는 얼마냐면은 130이니까 230이지. 그 다음에 요거는 10원 줄인 거니까 220. 요거는 210. 200이야. 그 다음 얘 같은 경우는, 잘못했다. 200. 맞구나. 220, 210, 200. 그 다음 얘 같은 경우는 150에 30이니까 180이지. 170, 160. 이거는 150. 그 다음 이거는 130. 이거는 겹치는 게 없다. 120, 110, 100. 그 다음 여기는 100이고 50원짜리 두 개니까 100에 30이니까 30. 겹치는 게 있네. 이 겹치지. 이런 거 하나 빼는 거야. 그러니까 금액이 겹치니까 경우의 수는 달라도. 그럼 얘는 120. 이것도 겹치네. 빼고 여기는 110. 이것도 겹치고 얘까지 겹치겠다. 100까지. 그 다음에 요거는 50이랑 30이니까 80, 70, 60, 50. 그럼 30, 20, 10. 그 다음에 여기 0인데 0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빼고. 그러면 지금 이제 아까 23가지에서 4가지가 겹치지. 그럼 이건 19가지가 되는 거야. 자, N개에서 R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을 순열이라고 한대. 자,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A, B, C, D 4명의 사람이 있다고 칠게. 내가 4자리를 만들어 놓고 이 4명을 줄을 세울 거야. 이 줄 세운다는 거는 이제 앞, 뒤에 순서가 있거든? 통상적으로는 그냥 보통 이제 이쪽이 앞이라고 할게. 그러면은, 맨 앞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의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면, 지금 현재 4명 있잖아. 여기 4명 세울 수 있지. 그리고 여기 누군가 한 명 섰다면, 한 명이 줄으니까 3명. 여기도 2명, 1명이라서, 이것도 이제 순서상의 형태로 표시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날 수 있으니까, 다 곱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줄 세우는 경우의 수거든? 자, 지금 보면은, 내가 어떻게 했냐면은, 4명을 한 줄로 세웠지. 4명을 한 줄로 서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 4부터 1까지 쭈루루 다 곱했지. 이걸 이제 앞으로는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4 팩토리얼이라고 표시를 할 거야. 읽을 때는 팩토리얼이라고 읽으면 돼. 이게 이제 그 감탄사의 그 느낌표가 아니야. 그냥 이게 하나의 기호야. 수학에서는. 팩토리얼이라고 읽어. 그래서 앞으로는 몇 명을 한 줄로 줄 세워? 그럼 그냥 무조건 몇 팩토리얼 이렇게 이제 찍어버리면 되는 거야. 이 경우의 수 부분에, 그러니까 이 순열 부분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기본적인 개념 가지고 문제 풀이할 때 빠르게 쟤를 활용한다? 말고는 개념이 별 도움이 안 돼. 문제 풀 때는. 문제는 엄청 다양한데,
문제 풀이의 어떤 약간 기본적인 그냥 계산 방법만 배운다라고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4명을 가지고 다 줄 세우지 말고 내가 딱 2명만 줄 세울 수도 있거든. 자,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순서는 여기고 맨 앞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은 4명이지. 그 다음 여기는 3명이지. 자, 지금 내가 4, 3, 1에 사실 이 뒤에만 자른 것 뿐이야. 4 곱하기 3이면은 이건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 4명 중에서 2명을 뽑아서 줄 세웠지. 자, 이거를 이제 앞으로 순열이라고 부를 거야. 자, 단순하게 쓰면은 이거는 이렇게 써요. 파피 2. 이 P가 퍼미테이션이라고 해서 순열이라는 그 단어의 약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 몇 명 중에서 몇 명을 뽑아서 줄을 세울 건지를 이제 이렇게 쓰는 거야. 중요한 거는 이 계산 방법. 이 책에 정확하게 원리에 대한 개념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 4부터 자연수 작은 순서대로 2개를 곱하는 거야. 그러니까 4, 3 이렇게.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게. 8P 4다. 이건 8부터 4개 곱하라는 거야. 8, 7, 6, 5. 어렵지 않지. 이대로 하면 되겠네. 작은 순서대로 4개. 그래서 순열은 이제 이런 개념이다 라고 보면 되고, 이 순열의 좀 성질을 조금 이해를 해줘야 돼. 줄을 세우는 거고, 이 줄 세운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봐봐. 자, A, B, C, D 4명을 가지고 줄 세우는 거잖아. 이게 이제 총 12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는데, 내가 그거를 다 써볼게. 자, 지금 보면 이게 총 12가지의 경우의 수가 이거거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보면은, 자, A, B하고 B, A가 다른 걸로 인정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이제 줄을 세워서 이 앞번호를 1번이라고 매기고 이 뒷번호를 2번이라고 매긴다면, 1번, 2번인 거랑 1번, 2번인 거는 전혀 다른 얘기지. 누가 앞에 있냐, 뒤에 있냐에 따라서. 그게 이제 순열에서는 이런 개념이 중요한 거야. 자리가 바뀐 경우를 서로 다른 것으로 인정하는 거야. 같은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순열의 개념이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 자, NPN이라는 특수 계산을 좀 보자면, 얘는 이런 뜻이야. n부터 n개를 곱해라 이런 뜻이지. 예를 들어서 3p3을 한번 보자면, 3부터 3개 곱하라는 얘기야. 그럼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지. 근데 이게 사실 마치 뭐랑 똑같냐면, 3팩토리얼하고 똑같지. 그래서 얘는 n팩토리얼로 표시한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2가지는 같이 이제 섞어서 설명을 해줄게. 이제 이 순열 계산에 0이 들어갈 때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말로 내가 설명한 개념대로 설명하자면, n부터 0개 곱하는 거야. 그럼 아무것도 곱할 게 없잖아. 근데 이게, 얼핏 보면 정답이 0인 것처럼 보이거든? 근데 지금 전부 다 이 순열에서 계산할 때 보면 다 곱한다라는 말을 표현을 하지. 곱하는 거는 대상이 필요하거든? 기본적으로 아무 설명이 없어도 1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에다가 뭔가를 더 곱한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자, 다시 한번 볼게. n부터 0개 곱하는 거야. 1한테. 그럼 곱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냥 남는 게 뭐야? 1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 그래야 말이 돼. 자, 내가 지금 요 1이라는 설명을 한 거는 나도 고민해보고 내 맘대로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한 거야. 누가 이렇게 그렇다고 알려준 사람은 없어. 그 다음에 0팩토리얼도 마찬가지야. 0팩토리얼도 팩토리얼의 개념이 그 숫자부터 1까지 쭉 곱해 이런 뜻이잖아. 근데 0팩토리얼은 곱할 게 없지. 그럼 얘도 0이 아니라 1인 거야. 자, 여기는 NP라고 돼 있어. 자, 순열의 계산 특성상 n부터 2개 곱하는 거야. 그럼 n이고 얘보다 적은 자연수는 n-1이겠지. 이거 곱해서 이제 5n이 된다 이거지. 자, 이건데 이렇게 이제 써놓고 보니까 방정식이지. 이게 방정식은 이제 원래 이제 왼쪽으로 넘겨서 인수분해가지고 풀어야 되는데 이게 특성상 이 문제만 이래. 방정식에서는 이렇게 풀면 안 돼. 양쪽에 n을 지울 수 있어. 이렇게. 왜냐면 이게 나중에 왼쪽으로 넘어가서 인수분해가지고 답을 구하면 0이거든? 근데 n은 기본적으로 자연수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n이 0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양쪽을 지워도 돼. 그래서 n-1은 5만 남게 돼 있어. n은 그럼 6이야. 이게 답이야. 방정식에서는 이렇게 풀면 안 돼. 그 다음에 2번, OPR인데, 자, 5부터 R개 곱하라는 얘기야. 근데 5부터 R개 곱하라는 게 몇 개일지 알 수가 없지. 뭐라고 쓸지 애매하지. 일단 냅둬봐. 그 다음에 여기 6팩토리얼. 6부터 1까지 곱하라는 얘기지. 이거 내가 계산해볼게. 계산해보면 720 나오겠다.
43,200인데 720을 양쪽으로 나누면 얼마 나오니? 6, 7, 42. 6이다. 그지? 딱 맞네? 6 아닌데? 4,320을 72로. 6이, 6 맞지? 60이구나. 60이네. 그러면은 60이라는 숫자는 5부터 몇 개를 곱해야 되냐 이건데, 이거는 얘를 건들지 말고 얘를 차라리 소인수분해를 해봐. 일단 5부터니까 5로 한번 나눠볼게. 나눠보면 12. 또 4로 나눠보면 3이지. 그러니까 딱 보면 알겠지만 5 곱하기 4 곱하기 3인 거야. 그럼 5부터 3개 곱했다는 얘기지. 그래서 R은 3이다. 자, 이거는 외양의 곱은 내양의 곱이다 해서 정리하면은 12 곱하기 NP3은 5 곱하기 N 플러스 2P3이야. 일단 NP3 정리해보면 NP3이면 N부터 3개 곱하는 거지. 그러면은 12부터 해서, N부터 해서 N-1, N-2 이렇게 곱하는 게 NP3이고, 그 다음 이쪽은 N 플러스 2P3이니까 얘는 N 플러스 2부터 하나씩 작게 N 플러스 1, 그 다음에 N 이렇게 되겠지. 보면 알겠지만 이거 전개했을 때 3차 방정식 나와. 되게 복잡하지. 이렇게 하지 말고 양쪽에 똑같은 인수 있으면 아예 그냥 지워버려 그냥. 근데 2차 방정식이니까 좀 덜 부담스럽지. 이제 정리해보면 12n제곱에 마이너스 36 24 이건 5n제곱에 15n 그다음에 10 왼쪽으로 넘겨서 51 그리고 14가 되겠네. 7로 나눌 수 있지. 13에 잘못했어요. 14 이렇게 되네. 그러면 7n에다가 7, 2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럼 n 값이 7분의 2하고 7이 나오거든. 근데 n은 자연수야. 될 수가 없어. 정답은 7이 되겠지. 그 다음에 1번.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배운 거 바로 써먹을게. 5명을 한 줄로 세운다. 단순해. 5팩토리얼이야. 끝. 더 설명할 것도 없어. 2번. 5명 중에서 3명을 뽑아서 줄 세운다. 몇 명 중에서 몇 명을 뽑아서 줄 세운다는 순열이야. 5P3. 그리고 계산은 5부터 3개 곱하는 거야. 끝. 그 다음에 이제 3번. 5명 학생 중에서 대표 1명, 부대표 1명을 뽑는데. 자, 이거는 지금 뽑는 사람이 2명이잖아. 앞에 있는 사람을 대표라고 하고, 뒤에 있는 사람을 부대표라고 할게. 이게 사실은 이제 각자 뽑는 사람의 자리에 역할이 있잖아. 역할이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1번 학생, 2번 학생이 있는데 1번이 대표, 2번이 부대표인 거랑 2번이 부대표, 1번이 부대표인 거는 다르지. 이런 게 이제 순열인 거야. 그럼 결국 이거는 5명 중에서 2명을 뽑아서 줄 세우는 거랑 똑같은 거지. 그래서 OP2로 이해를 해주면 되는 거야. 자, 남자 3명, 여자 3명을 일렬로 세울 건데, 자, 요거는 특수한 경우인데, 1번. 자, 이 학생이 이웃한다. 이웃한다는 건 여자 3명 붙어 있다는 얘기거든? 남자를 니은이라고 할게. 이렇게 있고, 여자는 이렇게 이제 3명이 붙어 있는 거야. 그래서 요 3명이 그냥 마치 이제 한 명처럼. 이웃한다는 거는 이 붙어 있는 사람들을 한 명으로 처리하면 돼. 그럼 결국 이제 하나, 둘, 셋, 넷, 5명이 줄 서는 거랑 똑같지. 그래서 5팩토리얼. 그리고 이게 예를 들어서 배열이 이렇게 돼 있다 치자고. 이건 그냥 딱 하나의 예를 드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배열되어 있다고 쳐. 여자도 다 똑같은 여자가 아니잖아. 여자 1번, 여자 2번, 여자 3번이라고 치면은 남자들이 이렇게 배열되어 있어도 여자들이 위치가 바뀌는 거. 1번, 3번, 2번. 뭐 2번, 1번, 3번 이렇게 여자들이 자리가 바뀌는 경우도 다 다른 경우로 인정이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이 자리가 바뀌는 3명이니까 얘네 3명 한 줄로 서는 경우도 따로 곱해줘야 돼. 그래서 이게 순열이나 그러니까 이 경우의 수 단원에서 좀 답지를 보더라도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답지에 이렇게 써 있었어. 얘는 어떻게 해서 나온 계산이고 얘는 왜 계산이 이렇게 되는 건지를 알아야 돼.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거야. 답지 봐도 상관없는데. 그다음에 2번. 자, 여자끼리 이웃하지 않아야 된대. 자, 요건 또 내용이 달라. 여자끼리 이웃하지 않게 만들려면은 지금 남자가 더 많지. 그러면 남자를 먼저 줄을 세워요. 띄엄띄엄 만들어 놓고 자리를 만들어 이렇게.
지금 이제 네모 칸이 5개가 있는데 그 자리 중에서 아무데나 여자들을 안 치면 여자들끼리는 이웃하지 않겠지. 다 떨어져 있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여기 마치 이제 이웃하는 거랑 이웃하지 않는 거가 서로 반대 개념의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이게 푸는 방법이 전혀 다른 거야. 그래서 일단 어떻게 해야 되냐. 자리가 5개니까 5개의 자리 중에서 여자 3명을 아무데나 줄 세우는 거야. 아무데나. 5P3인 거고 이건 여자의 방법이야. 남자는 꼭 여기 지금 뭐 고정적으로 앉는 방법이 없거든. 남자도 그냥 저 네 자리에다가 줄만 세우면 돼. 그래서 4팩토리얼 이 되는 거야. 그다음에 남자 여자가 교대로 선다. 이 교대로 선다는 거는 아까랑 비슷한데 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이렇게 남자 4명에 여자 3명이니까 딱 맞지. 그러니까 교대로 선다는 건 이런 거야. 그럼 남자는 요 자리에 가서 이제 줄 서면 되거든. 4팩토리얼. 여자도 동그라미 가서 줄 세우면 돼. 3팩토리얼. 끝이야. 다만 이거는 지금 남자가 더 많잖아, 사람이.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남자 3명에 여자 3명이라고 칠게. 이러면 또 얘기가 달라져. 자, 이렇게 되면은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이렇게 하는 거지. 얘도 이제 경우 수를 계산을 해보면 남자는 남자 자리 3팩토리얼, 여자도 3팩토리얼 이 되겠지? 근데 남학생 수랑 여학생 수가 똑같으니까 여자가 앞으로 가도 상관이 없거든. 이것도 경우의 수는 얘랑 똑같아. 하지만 얘랑 얘는 다르지. 다른 경우의 수가 2가지가 있으니까 곱하기 2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사람 수에 따라서 풀이 방법이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야. 지금 여기 있는 거는 이제 고정시키는 건데 일단 1번 제일 쉬우니까 8개의 문자가 있대. 이걸 배열한다고 치면은 총 8자리를 만들어야겠지. 그랬을 때 t가 맨 처음에 이건 고정이야. 여기다 이제 박아놓고 끝. 이제 신경 안 쓰는 거야. 자, l도 맨 뒤에 여기도 해놓고 이제 신경 안 쓰는 거야. 그럼 이제 t랑 l은 아예 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남는 문자가 뭐냐면 r, i, a, n, g 하고 e 이렇게 6개가 남지. 이 6개는 그냥 여기다가 줄만 세우면 돼. 조건이 따로 없으니까 끝. 6팩토리얼. 이게 답이야. 자, t랑 a 사이에 2개의 문자가 들어오게끔 만들어라. 이거는 약간 이제 이웃한다랑 이제 개념이 비슷하거든. 일단 t를 여기다 만들어 놓고 그 사이에 2개의 문자를 만든다고 했으니까 t랑 a는 이렇게 고정을 할게. 이 4개는 한 문자처럼 생각을 할 거야. 그럼 이제 총 8개의 문자였는데 이 4개는 그렇다 치고 나머지 4개는 이렇게 만들면 되겠지. 자, 그럼 이제 어디서부터 생각하면 되냐면 일단 과연 이 자리에는 뭐가 올 건지를 생각하면 되는데 얘부터 생각을 해보자면은 t랑 a는 어차피 여기 들어갈 거니까 빼고 8개 중에서 t, a 빼면 6개가 남지. 이 6개 중에서 이 2자리만 줄 세우면 되거든. 이 2자리는 경우의 수가 6p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자리는 6p2. 그리고 이 4개의 문자가 한 문자처럼 돌아다닌다고 했으니까 얘를 하나라고 치면은 하나, 둘, 셋, 넷, 5개를 또 줄 세우는 경우랑 똑같지. 그래서 5팩토리얼인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할게. 일단 전체 8개 중에서 t, a 빼고 6개가 남는데 이 6개 중에서 이 2자리만 골라가지고 줄 세우면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건 한 문자처럼 다니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 해서 5팩토리얼. 여기까지는 이해가 좋은데 이게 진짜 웃긴 게 더럽고 치사한 게 t랑 a 사이에 2개가 들어가야 돼 라고 하면 마치 t가 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 근데 a가 앞으로 가도 돼. 그럼 이제 ta로 계산된 경우가 있고 at로 똑같이 이렇게 계산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2를 또 한번 곱해줘야 돼. 되게 복잡하지.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다 하나하나 알고 있어야 돼. 결론은 이제 저 문제가 저렇게밖에 안 나올 거기 때문에 암기해줘야 돼. 자, 이제 적어도라는 뜻이 들어가 있는 거는 대부분, 거의 100% 그렇게 푸는 건 아닌데, 거의 대부분 이제 반대 문제로 이제 풀거든? 볼게. 일단, 총 8개의 문자니까, 둘, 셋, 4개. 자, 최소 1개가 한쪽 끝에 자음이 와야 된대.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 자리를 얘기하는 건데, 일단 자음이랑 모음에 대해서 한번 보자면, 모음은 I, U지? A, E, I, O, U. 자, 얘네들이 이제 모음이란 말이야?
그게 아닌 건 다 자음이지. 그러면 최소 한쪽에 자음이 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말 뜻 자체를 좀 이해를 해보자면은 여기에 자음이 와, 여기는 모음이 와. 왼쪽에만 왔지. 그다음 두 번째, 여기는 모음이 왔어, 여긴 자음이 왔어. 그다음 세 번째, 여기 자음이 왔어, 얘 쪽에도 자음이 왔어. 이 세 가지를 다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거는 경우수 따지기 너무 많잖아, 세 가지가. 차라리 전체에서 반대의 경우를 빼자 이거야. 풀이 방법이 그래. 그럼 반대의 경우가 뭐냐? 여기는 최소 한쪽에 자음이 와야 되잖아. 반대는 둘 다 모음이 오면 되는 거야. 양쪽 끝에. 그럼 자음이 하나도 안 오는 거가 되겠지? 그래서 모음 오는 경우의 수를 이제 빼자 이거지. 모음. 그럼 이제 일단 모음부터 줄 세우면, 그러니까 맞춰놓으면 되는 거니까 지금 현재 모음이 뭐가 있냐면은 여기서 A, I, E 딱 세 가지밖에 없지. 그럼 세 가지를 가지고 요 두 자리에다가 줄 세우면 되는 거야. 그래서 3P2. 세 개를 가지고 요 두 자리 하는 거고. 그 다음 나머지 요 6가지는 뭐 지금 이제 모음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두 가지는 저기다 이제 고정을 했잖아? 하나가 남겠지. 모음 하나에 자음 5가지가 있을 건데 어쨌든 뭐 이런 조건 상관없이 무조건 6개 줄 세우면 되니까 600 이거야. 그리고 전체는 뭐냐? 이거 조건이 한 개도 없이 그냥 8개를 일렬로 나열해? 라고 하면 8팩이지. 아무 조건 없이. 이걸 빼면 돼. 이게 3번의 답이 이거야. 중학교 때는 경우의 수에서 이렇게 곱하는 경우, 더하는 경우가 많이 나오는데 숫자가 이제 곱하고 더하고 하다 보면 숫자가 엄청 커지거든. 근데 중학교 때는 숫자 계산에 의미를 두는데 고등학교 거에서는 크게 숫자의 의미를 두지 않아. 그러니까 개념을 이해하는 데 조금 집중을 한다고 해야 될까? 그래서 이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은 자, 얘는 6팩토리얼이잖아? 6팩토리얼은 이제 6, 5, 4, 3, 2, 1을 다 곱한 거지. 그리고 3P는 계산해보면 3부터 2개 곱하는 거니까 6이지? 6이라고 할게 그냥. 이렇게 되고 8팩토리얼은 8 곱하기 7, 6, 5, 4, 3, 2, 1이지. 자, 잘 보면은 얘는 6팩토리얼이 이미 있어, 얘는. 그래서 팩토리얼이 조금 더 큰 애가 작은 애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거를 6팩으로 바꾸면은 6팩이고 8 곱하기 7이 남잖아. 이 두 개는 그냥 곱해서 56으로 쓸 수 있는 거야. 여기는 또 6 곱하기 6팩이잖아. 그래서 이걸 잠깐 x라고 치환을 하면 56x 빼기 6x인 거야. 그럼 계산해보면 50x가 되겠지. 그럼 결론은 이거는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거야. 자, 개념 원리 책에는 이런 식으로 안 나올 거야. 근데 학교 선생님들 답 쓸 때 그 사람들도 계산이 귀찮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고 저렇게 이제 뭐 이제 마치 설명을 하자면 인수분해하는 방식, 네모칸 뚫어가지고 뭐 증명 문제로 물어볼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해. 그러니까 잘 알고 있어야 돼. 자, 여기는 숫자 카드를 가지고 숫자를 만드는 건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보통 이제 카드를 통해서 숫자를 만든다고 치면 예를 들어 뭐 0, 7이라는 숫자가 있다 치자. 이건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냥 7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수학에서는 맨 앞자리가 0이 오면 이거는 숫자가 아니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절대 맨 앞자리는 0이 오면 안 된다라는 규칙을 갖고 있어. 그걸 좀 이해를 해줘야 돼. 자, 4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라. 뭐 자리가 4개니까 4개가 있는데 방금 전에 설명했듯이 맨 앞자리에는 0이 오면 안 되지. 그러면 6개 중에서 맨 앞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는 0 빼고 5개가 되겠지.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조건이 없어. 그럼 총 6개였는데 여기 뭔가 하나를 썼겠지. 남는 5개를 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쭉 줄 세우면 되지. 그러면 5개를 가지고 3자리를 채우기 때문에 줄 세우기 때문에 5P3인 거야. 자, 만약에 이거 공식을 쓰기 싫어. 그러면 5, 4, 3으로 가도 괜찮아. 근데 배웠으니까 써야겠지. 1번은 여기 답. 그다음 2번 짝수의 개수. 여기서부터 이제 조건이 들어가는데 자, 짝수의 개수는 마지막 1의 자리. 1의 자리가 짝수면 짝수야. 맨 마지막 자리. 예를 들어 72. 여기가 짝수지. 그럼 짝수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홀수도 마찬가지. 마지막 자리만 홀수면 돼. 그럼 이건 이제 마지막 자리를 고정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걸 좀 쓰자면 지금 짝수가 이제 될 수 있는 숫자가 이제 0, 2, 4가 있겠지. 일단 0부터 한번 볼게. 0은 이게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0은 짝수가 맞아. 짝수의 개념은 2의 배수거든. 2만 곱해져 있으면 돼. 0은 0 곱하기 2라고 설명할 수 있지. 굳이 설명하면.
그래서 얘는 짝수가 맞긴 해. 어쨌든 뭐 그런 의미보다 마지막 자리가 0이면은 어쨌든 짝수로 보니까 첫 번째는 0을 고정한 거라고 한번 볼게. 0을 고정했으면 지금 5개가 남았지. 이 5개를 통해서 요 세 자리를 줄 세우면 되거든? 그러면 이제 5개 중에서 3개를 줄 세우는 거니까 OP3이지.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0 말고 2를 고정하는 방법인데, 자, 지금은 이제 2를 만약에 고정했다 치면 0, 1, 3, 4, 5가 남는데 맨 앞자리는 0이 오면 안 되지. 그래서 0 빼면은 1, 3, 4, 5야. 네 가지야 되겠지. 자, 그리고 이제 뭐 하나 썼다 쳐. 그럼 몇 개 남았냐면 4개 남았지. 4개 남았고 여기에다 뭘 쓰던 더 이상의 조건이 없지. 그러면 나머지 4개로 두 자리를 채우면 되기 때문에 4P 2가 되는 거야. 보면 알겠지만 끝자리가 0일 때랑 0이 아닐 때랑은 경우의 수가 좀 다르지. 근데 이제 반대로 끝자리가 0이 아닌 다른 숫자라면 이번에 이제 막 4를 계산한다 치면 얘랑 똑같아. 계산 방법. 맨 앞자리가 0이 아니어야 되고 일단 4는 고정했다 치고 맨 앞자리 0이면 안 되고 그럼 이제 4개 남았지. 여기 4자리. 그리고 이제 뭐 하나 썼으니까 아니 뭐 하나 썼대. 잠깐만. 이건 이제 맨 앞자리만 아니면 되고 뭐 하나 썼다 칠게. 그럼 4개 남았지. 여기도 4개 중에서 두 자리 채우면 되니까 4P는 똑같지. 그지? 그래서 0이냐 0이 아니냐 두 가지로 나누면 돼. 그래서 이거 처음이니까 보여준 거고 나중에 할 때는 여기다 곱하기 2만 하면 돼. 같은 거니까. 이거랑 이거는 더해줘야 돼. 이게 이제 2번이야. 배수 시리즈가 몇 개 있거든. 일단 5의 배수부터. 요거는 써줄 테니까 어디 한번 잘 적어봐. 5의 배수는 특징이 뭐냐면 1의 자리가 0이거나 5여야만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10 1의 자리가 0이지. 이건 5의 배수지. 그 다음에 55 아니면 65 이것도 5의 배수지. 그러니까 끝자리가 0이거나 5여야지 5의 배수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난이도가 조금 있는 게 3의 배수. 그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게 4의 배수거든. 3의 배수부터 설명을 해줄게. 3의 배수는 예를 들어서 124. 123은 3의 배수거든. 3으로 나눠져. 근데 이게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면 이 자리 숫자를 다 더했을 때 각 자리의 합이 3의 배수인 거. 그러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3을 해보면 6이잖아. 6은 3의 배수가 맞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1, 2, 3을 통해서 배열한 모든 숫자들은 다 3의 배수가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배열할 수 있는 게 310이지. 312도 3으로 나눠보면 3으로 나눠져. 그 다음에 뭐 내 마음대로 213? 얘도 3의 배수야. 다 돼, 무조건. 그래서 각 자리의 합이 3의 배수인 거는 어떻게 배열해도 전부 다 3의 배수가 될 수 있다라고 이해하면 돼. 그 다음에 4의 배수. 4의 배수가 조금 어려운데 4의 배수는 10의 자리 하고 1의 자리 요 두 개의 숫자를 여기 두 개의 숫자가 4의 배수면 무조건 4의 배수. 이게 무슨 말이냐? 자, 12는 4의 배수지. 12 앞에다가 내 맘대로 막 75를 썼어. 얘는 무조건 4의 배수야. 요 뒷자리만 4의 배수면 이 숫자 전체는 4의 배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야. 이 뒷자리 두 개. 실제로 4로 나눠보면 4로 또 나눠지게 돼 있어. 그래서 뒷자리만 이제 조건을 맞춰놓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이 문제에서는 3번의 4의 배수를 풀어보려면은 이제 어쨌든 4자리 수니까 빈칸이 이렇게 있고, 자, 여기 이제 4의 배수가 나오는 거를 이제 한번 만들어 봐야 되는데, 여기서는 맨 앞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0도 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0부터 써가지고 4의 배수가 나올 수 있는 게 뭐 있냐면은, 첫 번째 0, 4. 이렇게 하면 어쨌든 4의 배수지, 4니까.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숫자가 있고, 또 뭐가 있냐면은 12. 이거는 이제 올라가면 돼. 하나씩. 4의 배수 생각해보면은 12 말고 16도 있는데 6이 없지? 그 다음에 20, 24도 되겠고, 28, 8은 없지? 그 다음에 32, 36, 6 없고, 40, 44는 이제 중복되니까 안 되고, 그 다음에 52까지 될 거야. 더 이상 없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0, 4인 경우를 한번 보자면은 0, 4로 고정을 했어. 0, 4 빼면 4가지가 남지. 4가지를 이 앞자리 2개에다 이제 채우면 되는데 맨 앞자리 0이 올 이유가 없지. 0이 이미 썼으니까. 그래서 여긴 4P이야. 맞지? 4개 남았으니까. 4P.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지금 얘는 여기 0이 하나 포함되어 있지. 0이 하나 포함되어 있는 애들은 경우의 수가 다 똑같다고 보면 돼. 4P. 왜냐면 얘도 맨 앞자리에 0이 오면 안 된다가 없어. 그냥 나머지 4개 가지고 줄만 세우면 되니까 4P인 거야. 그럼 지금 0 포함되어 있는 게 4P2가 지금 총 3개 있지. 4P, 4P, 4P에서 총 3가지 곱하면 되고, 중요한 건 0이 없는 거. 요건 또 따져봐야 되거든. 자, 0이 없다고 쳐.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1, 2를 고정을 했으니까 0, 3, 4, 5가 남은 건데 맨 앞자리 0 오면 안 되지. 그럼 3가지 고정. 그다음 나머지는 하나 남았거든. 그러면 0, 3, 4, 5 중에 뭐 하나 썼다고 치고 3개 남았지. 그럼 여기서 3이니까 9가지인 거야. 요거. 경우의 수가 다르지. 9가지. 여기도 0 안 쓴 거 9가지, 9가지, 9가지니까 총 9 곱하기 4. 그래서 36 되는 거지. 더해주는. 사전식 배열이 노래방 갔을 때 책자를 펴보면은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가부터 시작하지. 그래서 순서대로 그거 다음에 뭐 야로 시작하는 거 기억 다음에 그 다음에 쭉 가다 보면 이제 니은으로 바뀌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고 디귿 가고 마지막에 이제 히읗까지 나오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앞에서부터 빠른 문자를 나열하는 방법을 이제 사전식 배열이라고 하는 거야. 이건 한번 보여줄게 내가. 자, 만약에 이제 A, B, C를 배열한다고 칠게. 일단 전체를 한번 보자면은 문자가 3개잖아. 문자를 이 3개를 한 줄로 서는 경우의 수는 3팩이야. 그러니까 총 6가지가 나올 거거든. 다 보여줄게. 자, 빠른 순서대로 보면 A, B, C, A, C, B. 그 다음에 B, A, C, B, C, D. B, C, A. 그 다음에 C, A, B. 그 다음에 C, B, A. 이렇게 해서 이제 총 6가지인 거야. 그러니까 맨 앞에 빠른 문자 순서대로 가자면 A, B, C가 제일 빠른 거잖아. 그 다음에 B가 이제 제일 빨랐으니까 두 번째에선. 그러면 얘를 이제 C로 바꾸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제 빠른 문자 배열대로 쭉 나열해보는 거를 이제 사전식 배열이라고 하는 거지. 이 A, B, C들을 한 번씩만 사용해서 사전식으로 배열을 할 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전체적으로 좀 이해를 해줘야 돼. 크게 5종류의 문자가 있는데 맨 앞자리가 A로 시작할 때 이게 이제 제일 빠른 거고 이제 5개를 다 나열하는 거니까 하나, 둘, 셋, 넷 해서 이제 이렇게 나오거든. 중요한 거는 맨 앞자리를 A로 고정했다면 맨 앞자리 A로 나올 수 있는 문자는 총 4팩토리얼 게 있어. 그다음 두 번째 B로 고정하는 게 이제 그 다음이겠지. 그 다음 게 이제 C로 고정하는 거. 다 4팩토리얼 게 있는 거야. 전부 다. 이까지. 이렇게 이제 있는 거야. 전체적으로 좀 구조를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돼. 그럼 이제 C, E, B, D, A는 몇 번째에 있는 거냐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일단 C로 시작을 해야 되니까 여기 안에 있겠지. 여기랑 여기 사이에 있을 거야. 그럼 이제 개수를 셀 때 몇 번째냐고 물어봤으니까 맨 처음부터 이제 순서를 따져봐야 될 거 아니야. 일단 첫 번째 A로 고정되어 있는 문자는 4팩토리얼 게 있으니까 이게 총 24가지가 나올 거야. 그 다음에 B도 24가지가 있겠지.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48가지가 일단 지나온 거야. 이제 C부터는 조금 낱개로 계산할 건데, 자, 이제 처음에 이제 C를 고정을 했어. 그 다음에 제일 빨리 올 수 있는 문자가 A지. 자, 그 다음에 C, A로 고정을 했다면, 이 뒤에 3팩토리얼은 뭐가 올지 모르겠지만, 3가지가 있으니까 3팩이지. 3팩.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B로 바꿨다면은, 여기도 역시 3팩계가 나오겠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C는 여기 있으니까 됐고, 이제 D로. 여기도 3팩이야.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2니까 C, 2로 고정을 한다면, 그 다음 빨리 올 수 있는 게 A지. 그러면 여기 또 2개 남았으니까 2팩. A는 아직 아니지? 자, 그 다음에 이제 B야. B가 왔어. 그럼 이제 그 다음 올 수 있는 게 A, D거든? 그 다음에 이제 C, E, B, D, A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문자는 여기 있는 거야. 그럼 앞에서부터 쭉 한번 더 해봐야 돼. 아까 이제 2번까지 계산한 게 48이잖아? 48에다가 요 계산해보면 6이지? 6이고, 6이고, 2야. 그럼 48에다 6 더하면은 54고. 이렇게 더하면 60. 이렇게 더하면 66. 이렇게 더하면 68이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69번째. 그럼 얘는 70번째가 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 계산해 주는 거야. 자, 그럼 이제 100번째로 오는 문자열은 뭐냐? 아까도 이제 보여줬지만, 맨 앞자리에 이제 A로 고정되는 게 4팩토리얼이지? 여기 이제 계산한 게 24야. 그 다음에 두 번째, B로 시작하는 것도 24개야. 그럼 여기까지는 48번째 문제까지 오겠지? 세 번째, C로 고정한 거는 또 24 더하면은 72. 그 다음에 D로 고정을 해보면 24니까 96까지 나오겠지. 그럼 결론은 이제 100번째는 이제 2로 시작하는 문자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2로 시작하는 것에서 제일 빠른 게 E, A, B, C, D란 말이지. 요게 97번째야. 자, 그럼 이제 요거까지 한번 고정해볼게. 요 고정했으면 지금 이제 B, C, D니까 C랑 D랑 위치를 바꿔서 요게 이제 98번째가 되겠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B를 C로 한번 고쳐볼게. C로 고치면 B, D가 되겠지. 요게 이제 99.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바꾸면 이제 그제 가서 이제 100번째가 되는 거야. 완전히 노가다 문제야. 해봐야 돼.